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연내 개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아마티칸 WHO 수석과학자는 올해 말 1, 2종의 성공적인 백신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며 내년에는 효과가 있는 백신 20억 개 정도를 전 세계에 공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한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 규모를 5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뜨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오히려 해당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들의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제2의 반도체로 통하는 배터리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는 공급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현대차 그룹에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혼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오름폭을 이어가지는 못하고요. 상승폭 전부 다 내줬고 지금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월요일 급락, 화요일 급등 이후에는 시장이 지금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해 보입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죠. 2200선이라는 상징적인 지수대도 있고 마디지수대도 있고 이곳에서 지금 멈춰있는 물량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원하게 갭으로 뚫고 올려주지 않는다면 차츰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130선 계속 이 부근에서 지금 하단을 지지를 받고요. 상단은 2200선 부근에서 밀리는 모습, 박스권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환매 장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섹터 변화도 빠른 상황입니다. 대내의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학종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남북경 협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한 11시경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한 부분이 지금 경협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방산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 말 한마디나 이런 뉴스플로우 하나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심하게 급등락을 한다는 부분이 시장이 정상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겠죠. 우선주의 급등도 오늘은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2133, 지금 뭐 30에서 33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불, 파란불 번갈아 가며 켜주고 있는데 다음 좀 볼까요? 보시면 뭐 갭으로 살짝 올리면서 출발을 했다가 쭉 한번 밀렸고요.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3,033억 원. 이번 주엔 개인이 많이 사죠. 아무래도 하락이나 이런 횡보세가 오면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시원하게 나올 때 확 지금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최근 장에서 보내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같이 팝니다. 양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네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큰 전투를 보합권에서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큰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뺏고 뺏기는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 호가창에서 52,000원대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도 빠집니다.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상승폭, 하락폭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 삼성 SDI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갑니다. 카카오, 삼성물산 빠집니다. 삼성물산은 일단은 뭐 지분가치 부각이나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확실히 들어간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운송장비 쪽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한 최근에 9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3%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뭐 115,000원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모습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잘 못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SK 조정받습니다. SK 이어서 LG생건도 조정받고 있고요. NC소프트와 현대모비스는 소폭씩 상승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잘 달리는 모습 741 정도까지는 올라왔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43부터 33까지 밀렸다가 다시 740선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알테오젠까지 오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제일 못하는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자면 주가 흐름상으로 볼 때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즌을 필두로 해서 진단시약 관련 테마 자체가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살짝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워낙에 또 급등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새 주가가 128,000원까지 올라왔네요. 펄어비스와 CJENM, KMW 조금씩 조정을 받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8만 원 회복을 한 뒤에는 한 8만 2천 원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보시는 대로 제넥신 오늘 또 뉴스 플로우가 하나가 있긴 했어요. 뭐 지금 임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원익 IPS 빠지는 가운데 휴젤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보톡스 관련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도 분명히 휴젤, 휴원수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디톡스에서 메디톡신이 지금 품목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가총액도 그렇고 지금 업계 1위 제품이 결국에는 퇴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죠. 자,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 보시면 1211원, 환율은 1200원대 회복한 뒤에는 쉽게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 또 보여집니다. 자,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장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급등락이 나온 이후에 양시장은 이렇다 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은 그동안 이어졌던 우선주들의 이상 급등 상승 랠리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조선선제, 모나미, C큐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모나미입니다. WTO 한일 분쟁 본격화에 애국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나미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가격 5,42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오전 10시경 상한가 터치했고요. 잠시 풀린 후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부가 WTO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29일 개최되는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서 한일 분쟁 조정 절차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모나미를 비롯해서 쌍방울, 남영 비비안 등 이른바 애국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조선선제입니다. 대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148,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선제가 대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KB증권과 4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한편 계약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17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C큐브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C큐브 현재 9% 조금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05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최고가 2,275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서 C큐브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큐브는 생체 수기서명 인증 기술을 독자 개발한 업체로 올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바 있는데요. 모바일과 생체 수기서명 인증, 모바일 결제 플랫폼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핀테크 보안 인증 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82% 내리면서 1,1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 넘게 내렸습니다. 가격은 27만 8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겠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28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드랍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334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리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0.05% 소폭 내리면서 229원의 가격 형성돼 있고요. 이오스가 1% 넘게 빠졌습니다. 가격 3,065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회 윤정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시가총액에서도 보톡스 얘기 잠깐 했는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메디톡신이 이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다른 업종에서, 보톡스 업종에서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까요? 네, 이 19일이죠. 이 대학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전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 3개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소 일자는 이 오는 25일인데요. 이러면서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이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이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이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메디톡스에서는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약사법은 어겼지만 이 취소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사실은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메디톡신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에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메디톡스는 이 주가 자체 상당한 급락을 보여줬고 금일 같은 경우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급락 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으로 1%가 조금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젤과 대웅이 좀 반사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휴젤과 대응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은 반대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메디톡스가 떨어지면서 휴젤과 대응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다시 오늘 모나미 비롯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불화수소 관련 품목 수출 규제권에 대한 패널 설치 발송을 했다 요청서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흐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SK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네.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국산화 수혜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다는 이 소식이 SK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불화수소 가스를 이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이 세정가스로 지난해 7월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일본 등 해외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SK 머티리얼즈는 연간 15톤 규모의 불화수소 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 실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5%가량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금일 1.5% 정도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동진 세미캠까지 이 주가 강세의 모습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회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은 뭐 랠리가 계속 돼요. 지금 오늘은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오늘도 간밤에 보니까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패닉셀링이 좀 진정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미 뭐 급등락을 해서 예.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네네. 이제 패닉셀링이라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얘기였고 이미 이제 다 회복을 진정이 했죠. 됐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실적과 유동성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 지표는 그닥 좋지가 않죠. 이제 또 걱정도 많이 나오는데 왜 지수만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가와 이제 실물은 코스티 콜라니가 얘기한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하고 비교를 했었죠. 강아지는 지금 저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이제 힘이 들어서 천천히 뒤따라가는 모습. 자,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강아지가 저 앞에 간 강아지가 주인한테 달려올 거냐? 주인이 서둘러서 강아지한테 뛰어갈 거냐? 이게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달 말까지 또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분기 말이 끝나면 이제 2, 4분기 여러 지표가 또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7월 초에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 양상이 이어질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약 바이오의 완탑 위주의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완탑 위주로 가는 시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등락 이후에 이번 주부터는 좀 섹터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장세가 유지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악재도 있고 연준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부분만큼은 뭐 유동성이 있어서 최고의 든든한 우군일 텐데 코로나의 이제 2차 대유행 우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쪽에서 다시금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고 뭐 브라질 하루에 뭐 35,000명, 페루, 남미 쪽에서 지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너질 수 있다. 팬데믹이 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죠. 예. 사실은 글로벌 팬데믹이 진정된 적은 없었어요. 락다운을 풀기 전까지도 추세가 꺾인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쭉 가라앉았다가 요새 베이징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나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남미, 뭐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일본과 러시아 계속적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총체적으로 총숫자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꺾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글로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락다운을 통해서 그걸 보조하느냐 전 세계 정부가 쿠폰을 발행해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2, 4분기는 그나마 버텼죠. 미국 경제도 아마 이제 7월 초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이나 이제 보조 쿠폰 이런 걸로 버티는데 여기서 다시 락다운을 하면은 그냥 다 죽자는 얘기죠. 경제 활동을 못해서 죽으나 코로나 감염이 무섭지만 이건 뭐 치사율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컨트롤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이고 문화인데 우리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는 안 하지만 마스크 쓰기를 확장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국가는 이제 재확산이나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런 문화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모여서 그냥 파티하는데 다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죠. 뭐 카지노 출입시켜 놨더니 다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뭐 해변가에도 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막기가 좀 어렵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국가 중심으로는 하반기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다만 그런 달에서 다시 경제를 락다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국가별 대응 체제로 갈 텐데 그러면 뭐 락다운은 안 하고 다시 이제 뭐 그 강화하는 쪽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는 걸 계도한달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제는 하반까지 끌고 갈 텐데 치명적으로 재확산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경제는 좀 돌아설 걸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댓글 보니까 제일 많이 달려요 요즘. 그렇죠. 이제 저희도 시황 기사를 쓰는데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 경로를. 오르면은 뭐 네. 연준 때문에 오른 거고 네. 내리면은 코로나 때문에 내렸다고 이제 쓰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급등락한 거는 그 이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연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렇죠. 월요일 날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된다 그랬고 어렵다는 얘기였죠. 시장은 뭘 주목했느냐 하면은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있었죠. 그게 물경 직접 1차 시장에서는 5천억 불, 2차 시장을 통해서는 2,500불을 매수한다 그랬는데 그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먹고 야 그러면 연준에서 생각했던 계획했던 돈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월요일날 폭락을 했던 건데 하루 만에 이제 연준에서 기준을 세웠죠. 회사채 산다 그러잖아요. 회사채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주겠다. 그 발표를 하면서 화요일날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초반에는 이제 시장에서 해석할 길이 단서를 못 찾아서 그냥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알고 보니까 연준 위시였구나라는 걸 이제 사후적으로 안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 카드까지 보냈기 때문에 연준의 다음 카드는 이제 1차 발행 시장 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하는 일들이라서 설레도 없고 이제 뭐 담당자가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머리 싸매고 방법을 찾고 있을 거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묘수가 나올지 또 기대는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중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양재 측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긍정적인 그 스탠스를 제시를 분명히 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이 경쟁 국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 같다. 물론 근거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 그 발언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그 평범한 일반 필부가 하는 얘기하고 글로벌 리더 그중에서도 세계 완탑 미국의 리더가 근거 없는 얘기를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막 한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VVIP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놓으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실무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리더는 가서 이제 악수하고 도장 찍고 결론을 맺으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보면은 실무진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밥상 뒤집기가 아주 주특기죠. 그러니까 아랫단에서 실무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해봐야 뭐 가서 윗선에서 엎어버리면 그러면 실무자끼리 만나도 사실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의 신뢰가 이제 멀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미중 협상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당위로는 미국과 중국은 찢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밸류 체인 단위나 소비와 생산뿐만 아니라 금융 메커니즘 쪽으로도 완전히 G2 국가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고 글로벌 경제를 생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이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주로 지금은 미국의 입장으로 공격하는 형태이고 중국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지만 언제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재정 확정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가 됐습니다. 네. 일단 폭파가 된 거고 이후에 뭐 GP나 이런 곳에 다시금 군사 배치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후에 아직까지 도발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한국이 미국 측에 대북 경제 제기에 완화해달라고 한 매체에서 요청 사실을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방사주는 또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게 일단 북한이 주잖아요. 이 모든 네. 행위 자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은 그 폐쇄 경제를 오래 지속되고 자력 경쟁을 외쳤지만 이런 글로벌리한 세상에서 자력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산업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는 국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해외 인력을 통해서 근근히 이제 버텨왔는데 사실 나름대로 금강산을 열어준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큰 결심을 한 거죠.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걸 물리치고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세웠던 게 이제 자립경성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슬로건을 뿌리치고 해외에 문호를 개방해서 앞마당을 열어줬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산업화의 길을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서 이제 우리 인민들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인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체제 유지를 전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어서 왔는데도 뭐 줄 듯 말 듯.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은 이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사실은 기차 타고 천천히 갔던 건데 4박 5일 동안 거기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판이 엎어지고 그럼 이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참으면 이제 배부를 수 있다는 그걸 심어줬는데 그게 안 됐으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건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는 말이 쉬울 수 있겠지만 당장 굶어 죽는 판에 그 말이 들어올 리는 없는 거고 아마 북한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일 거다. 그게 이제 아마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왔을 거고 이 말인즉슨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쪽에 설득을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한반도 주권의 문제가 이제 남의 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족사적으로 시대마다 고비마다 이런 이제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큰 사건으로 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이념 논쟁을 떠나서 북한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에 우발적 상황으로라도 정말 그 한반도에서 누군가가 어떤 국가는 또 그걸 원하죠. 어떤 변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겠죠. 또 그렇게 가야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국론을 모아서 좀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지만 좀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외에서 볼 때도 양비론으로 가면은 항상 그 어느 쪽인간 빌미를 주게 되죠.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현명한 지혜가 좀 모아졌으면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안 좋다고 지금 얘기는 나와요. 북한에 코로나가 뭐 몇 명이 확진되는지 사실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없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걸 봐서는 거기도 이제 코로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북한 경제는 지금 많이 어려운 거겠죠? 많이 어렵죠. 예. 저도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경태 통일연구원 교수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규모가 당연히 2016년에 비해서 50분의 1로 떨어졌다래요. 그나마 없는 GDP가 지금은 뭐 거의 아사 직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거의 국가 부도의 위기고 유일한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즉 관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개발 관광을 재개 안 하니까 자기들이 그 해변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해외에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걸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것도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러면 외화벌이를 할 방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는 거죠. 내부에서는 자력 경쟁은 안 되고 식량도 부족한데 부족한 에너지나 식량을 살 외화도 없다. 이 상황은 그냥 아사 직전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참 이렇게 여유 있는 쪽에서 보면은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거 조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금이 확보되신 분들은 이번에 뭐 미리 못 들어온 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유동성의 강함을 또 확실하게 느끼신 분들은 다르다. 이 증시를 받치는 유동성 자체가 이게 펀더멘털하고 좀 따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정의 가능성은 보시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양쪽 다 확실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유동성으로 버티는 장이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여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죠.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샀는데도 아직도 예탁금이 50조 육박하는 상황.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런 상황은. 두 번째는 개인 자금이 우리 국내 시장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에요. 잠겨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한 18% 수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370조 수준인데 지금 30조를 사고 50조가 대기하고 있고 여차하면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부동산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라서 부동산 주택 부분이 5천조 가량 되는데 주식 시가총액은 이제 올라서 한 1,550조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언밸런스한 국가가 없는데 이제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은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바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부동산 자금은 부동산 쪽에 머물렀던 자금이었는데 그렇죠. 성향이 다르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보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자금의 성격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제 총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5천조 시장에서 일부만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또 은행에 그냥 그 무수익 자산 뭐 예금 이자 없이 있는 자산이 또 이게 900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이 머니 무브의 흐름을 한번 지금은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1700 넘었을 때부터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뷰를 유지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조정을 얘기하는 근거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 환경을 재점검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냐는 거죠. 역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1,500조 시장에 만약에 100조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보면은 우선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공매도를 지금 선물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선물 시장과 공매도는 같은 그룹이다. 그래서 이들이 박스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는 이걸 끊지 않으면 우리는 수급적으로 또 맞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공매도를 풀기 전에 선물 시장의 외국인 대항마의 세력을 받쳐주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근감해서도 제도 개선을 한다래니 만약에 그거 제도 개선한다면 우리 시장은 수급으로 또 딱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확실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국내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섹터나 이쪽은 뭐 확실히 과열인데
여타 반도체나 이쪽은 과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보장 쪽은 일본 대체 쪽으로 이제 성장의 뭐 팩터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유동성이 공급된다. 제가 볼 때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지금 오버밸류를 말씀하시는 분의 근거는 이제 실물 경기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봐야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수는 위기전으로 올라갔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근거고 말씀인데 지금 상황은 과거에 평가했던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현 시장을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잣대가 필요한 시장이고 그것은 유동성이라는 세 글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을 이제 조금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시장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지금 뭐 1,200원대 초반, 1,1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고요. 근데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와요. 네. 기본적으로 자산 얼로케이션상 여유가 있을 때 들어오겠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산이 팬데믹 이후에 한 7%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 비어 있는 상태죠. 해외에 국내 시장에서 열심히 팔았던 건 이제 급전이 필요했던 북유럽에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꼭 돈을 써야 되는 그 기금이나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뭐 거기는 이제 그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그런 데서 찾아간 거고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뭐 중동의 국부 펀드나 이런 데서 찾아갔던 거고 그동안에 여유 자산을 가지고 이머징 마켓에 자산 배분했던 쪽에서도 이제 그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쪼그라들다 보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줄어들었다. 유동성이. 이 국내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늘었는데 그동안 그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히 액티브 자금을 운영했던 펀드 내에서 자산을 보면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돼야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 충전되는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고 회복 구간이니까.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보면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여건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더 팔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충전이 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 유럽이나 이런 쪽이 이머징 쪽이 회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은 지금 재정을 써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 4분기까지는 전부 지표가 다 엉망이죠.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3, 4분기 중반은 돼야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넘어가면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지표를 발표했는데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억눌려 있던 상태에서 활동을 하니까 지표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면 올라가요. 다만 이제 이 보조금이 끊어지고 구직자 활동을 통해서 급여로 통해서 이제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3, 4분기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이게 추적해야 될 경로인데 아직까지 이건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아직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2, 4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3분기가 돌아가는데 활동하는 그것까지 봐야 아마 공격적인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한 2, 3주는 계속 기간 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원재 전문위원과 2부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예, 종목 여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이 오락가락하긴 해요. 지금 뭐 빠지다가 오르다가 보합 갔다 막 그러긴 하는데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오늘도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시장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큰 움직임 자체는 없어요. 이번 주에 요럴 것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다음 주에 좀 기대가 좀 되는 종목들로 좀 준비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드라마 이런 거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만들었던 드라마들 말씀드려보자면 미생이나 또 오해영이나 그다음에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등 굉장히 좀 대표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됐던 작품들이 또 많고 그만큼 또 수익성이 좋은 또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새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드라마가 좀 어떻게 더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히려 좀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올해도 한 33편 정도 추가로 좀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넷플릭스와의 계약건인데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한 10편 정도의 계약을 짜냄으로써 추가적인 매출 증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대비해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한 6월 초부터 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도 막 버리진 않고 그래도 순매수 이어가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도 시장이 좋지 않던 간에 자기 가격은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은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가가 한 81,000원 정도 되지만서도 좀 길게 본다면 10만 원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물론 저도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보고 있는 만큼 하나의 시청자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쪽 관련 개통들이 요즘에 정말 많은 이슈거리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증가 포인트가 2분기에 많이 다른 업종들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쪽 계열은 오히려 굉장히 좋을 것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가의 상승분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가 81,7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79,000원 잡고 대응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라는 종목이에요. 한국타이어 관련 쪽인데 이게 한국타이어 테크놀러지의 타이어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이 됐는데요. 당연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재밌는 점은 현대차와 아시아 최대 규모 서킷 건립 계획이 있어요. 또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기관들이나 외인들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2020년부터 해서 조금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철이나 버스 이용에 대한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 자가용을 자가용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따른 매출 포인트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상승 쪽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기간이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현 주가 수준에 멈추지 않고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큰 그림을 좀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 걱정인 것은 계속적인 조금 하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끝으로 해서 상승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대응해보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가 26,100원 정도 상황 보이는데요. 한 목표가 한 28,000원 정도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8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20일선 이탈에 대한 부분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인데 사실 오늘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펀드 사고가 또 발생을 하면서 좀 많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라임 사태나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 쪽하고는 크게 문제 없이 좀 많이 비켜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좀 피해가 적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보험 인수를 추진하면서 사업 다각화 포인트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상업펀드 칼라일 그룹과 2,400억 규모의 교환사채 투자건도 있고, 이래저래 조금은 회사 가치는 점점 커지는데 회사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은 사실 요즘에 외인이든 기관이든 조금 이렇게 막 관심은 없어요. 많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저평가 이슈 받으면서 좀 올라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바닥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완벽하게 좀 다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규모의 조금 거래량이 4월, 5월, 6월에 발생하면서 추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외인과 기관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큰 그림 그리시고 대응을 해보십사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실 때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나오실 때, 예를 들자면 오늘은 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장에서 약간의 좀 밀림이 나온다면은 21선 아래에서 빠르게 매수해 주시고, 그리고 상승 치고 갈 때는 최고점 자체가 약 4만원 부근인데요. 한 39,000원 정도 보시고서 목표가 잡고 설정하신다면 충분히 한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손절가 자체는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21선 빠지고 만약에 34,000원 포인트가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조금은 주가 포인트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다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좀 천천히 조정 국면에 매수하셔서 조금 한 1, 2주 정도의 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삼성물산 단기 접근을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삼성물산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약간의 조금 조정폭이 나오다가 오늘 한 1에서 2% 정도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본 종목은 아니니만큼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큰 하락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상승 쪽의 움직임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나 중국발에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면 좋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시장 자체의 불안함이 좀 가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가보자, 무겁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KB금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려치면서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어요.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의 모습인데 다음 주에 이 조정에 맞춰서 좀 굳건하게 버티는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을 꽉 잡으시고 매수가는 제가 39,000원 말씀드렸지만 한 1, 2주 턴 보시고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연준이나 중국발의 큰 이슈들이 호재로 작용할 경우에 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지켜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리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